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성인기 이제 배웠고요. 이제 배운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인기에는 19세에서 34세의 성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는 청장년층, 그죠? 청장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장년층을 34세가 아니라 39세로 늘리자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사회에 나와서 가정도 꾸리고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충만하고 진짜 풍성한 이런 자신만의 그 사회를 꾸린다면 자신만의 사회상이죠. 꾸린다면 어디에서 다 형성이 되어 있겠어요. 청소년 기에 그죠? 초중고 이 12년의 과정이 얼마만큼 응축되고 농축되고 해서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 이 성인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공부한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나가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하는 애들 아니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날라리 같이 고등학교 때 그랬던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눈치코치가 빠르고, 이게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나라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진 애들은 잘 풀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잘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남의 눈치나 보고, 너무 남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이제는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이제는, 좀 더, 좋은 방면으로, 철이 들어서 남을 위해주고, 배려하고, 그 타자의 마음으로, 그죠? 좀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철이 들었어요, 제가요. 자, 그래서 지금 지능의 이제 인지적 발달, 결정 지능 통합사고라고 그랬죠? 통합사고로 학습 경험에 의존하는 지능. 그래서 지능의 이중적 구조 개념을 인지적 발달 심리학적 개념과 혼합해서 인지적 기재, 그죠? 인지적 기재, 그러니까는 기재, 컨그니티브 메커니즘, 인지적 활용, 그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패러디매틱스, 그죠? 이게 또 발음이 좀 꼬여요. 그죠? 인지적 활용, 그죠? 패러디그매틱스. 그래서 이 두 지능, 그죠? 인지적 기재와 활용이 25세까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5세에서 30세를 전후하여 상세가 거의 멈추거나 현상을 유지하거나 지극히 미세한 상승. 근데 저는 안 그렇다고 그랬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려요. 저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계속해서 저는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경우는 뭐다? 지능의 활용 영역에서는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경우, 그죠? 지능에 우리가 사회복지를 계속해서 이제 거기 파고 들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 전문가가 되겠죠. 사회복지 전문가. 그러면 어떻게 돼? 지능의 활용 영역에서도 그쪽 방면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경우를. 그래서 이제 교과서 중간에 봅시다. 106쪽에 인지적 기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기본적 정보 처리 과정의 지능인 여기 밑줄 그어서 인지적 기재는 뭐라고요? 인지적 기재는 기본적 정보, 저도 이제 밑줄 그을게요. 인지적 기재는 기본적 정보 처리 과정의
유동지능이라고 하고, 인지적 활용의 측면은 뭐예요? 인지적 활용의 측면은 어떻다? 지금 여기 인지적 측면의 지능은 여기서 지금 교과서 중간에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 속에서 취득한 지식으로서의 지능,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유동지능, 그죠? 저 기본 인지적 기재는 유동지능,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기 그 인지적 활용에서는 문화적 환경에서 획득한 지식으로서의 지능, 그죠? 다시 한번 인지적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 획득한 지식으로서의 지능을 인지적 활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기재는 기본적 정보 처리 과정의 유동이 단순 기억력이나 기본 학습력 등은 어떻게 되겠어? 유동은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 인지적 기재는. 자, 선생님들이 밑줄 그어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어디를 보냐면은 뭐 기계적인 암기, 수행 속도 등은 10대 10개 후반이 가장 뛰어나지만 그저 추론 등은 특정 시기에서만이 더 우수한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그러니까는 이 특정 추론 등은 어떻다요? 우리가 이 지능이 계속 연령에 불과 지능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애 전반적으로도 걸쳐서 이게 지금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지 발달을. 그러면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친밀감은 어떤 건지 한번 뜯어봅시다. 이 책을 한번 뜯어봅시다.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족, 내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능이 발달되고요. 내가 좀 더 개방적인 열린 사고를 가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친밀감, 커뮤니케이션, 소통 엄청 친밀한 관계를 갖기 전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죠? 이게 소통입니다. 이 소통, 우리가 이 공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아니,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어 있는데 친밀한 관계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전혀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 친밀감의 형성 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소통, 공감이 서로 감정이입의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지금 너무나 고독해하고 너무나 힘들었어. 그럼 내가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감정이입도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 친밀한 관계, 친밀감이 형성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지금 선생님들이 뭐 A반, B반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C반, D반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선생님들은 야, 너 나랑 친구하자.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친밀감의 관계가 형성이 되나? No. 그죠? 이 단계 전에는 항상 그래도 커피 마시면서 서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서로 탐색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거죠. 뜨겁게 달군 거는 금방 식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양시에서 이런 대표들을 만날 때, 늘 이게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다시 언젠가는 또 한 번 이 단체에서 그 사람이 이제 호감 가는 사람이 있을까 나랑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사람 저는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또 만나겠지. 그러면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밀감의 형성은 능동적인 과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 지지적,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하죠.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개방적인 사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사이, 그 다음에 조화롭고 평화로운 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이 옵니다.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친밀감이 형성도 안 되는데 누구를 만났어. 일적으로 만났어. 그러면 이 시간이 막 지옥 같아.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친밀감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드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편안함이 내 안에 엄스페이스니까. 그래서 이게 친밀감은 참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할 수 있을 때 서로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치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런 내 자신이 느낄 때 상대방한테도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늘 부정적인 상으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왜 이러고 있어?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런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밀감이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신의 견해나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표 어떻게 생각해? 김 대표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되겠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조절 능력과 중간에 있습니다. 감정이입 능력 및 욕구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하네요, 여기서도. 진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벌써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의견을 반듯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 의견을 냈으면 어느 선까지 전부 다 오픈할 필요 없이, 아, 이 선에서는 내가 개방해도 되겠구나. 그런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 감정을 또 정리할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그 감정이입 능력, 욕구 조절 능력, 자기 통제력이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겨. 왜? 친밀감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만한 그 조절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 참 중요하죠. 내가 자아 정체감이 지금 확립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심리 사회적인 측면, 심리적이 넘어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어?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심화된 사람은 어때요? 타인과의 그 상호 관계에서도 집중할 수 있대. 근데 이 사람들 친밀감이 형성하지 않아. 그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러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쉽게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기에 그죠?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그래서 청소년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청소년기 내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자신도 부족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고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된다. 고로 은둔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이 뿜뿜뿜 형성이 된 애들은 사회생활도 잘하죠. 친밀감 있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너무 잘하죠. 근데
이 청소년기에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과의 만났을 때도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에서도 왕성하게 나아가서 도전하고 그럴 나이에 점점 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 고립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둔형 청소년들, 은둔형 청장년층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 측근에도 있다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 성인기의 친밀감은 어떻다? 사회생활에서 백질적에서 타인과의 우정과 그다음에 혼인 상대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잘 형성이 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의 타인과의 우정, 그다음에 내 데이트 상대와의 애정 관계도 어떻게 돼요? 잘 가겠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런 모든 게 꼬여 있는 사람은 데이트 상대를 만났어. 폭력적인 양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기까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그냥 청소년기 공부하면 최고야. 이런 마인드로 아이의 인성은 저당 잡혔어. 뒷전이야.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돼. 한 예로 제가 얘기할게요. 모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에요. 모 명문대 다니는 얘들인데 우리가 차를 마시다 보니까 자기 딸하고 지금 누가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그냥 그걸 받아들여.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거 알고 있는데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헤어지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헤어집니까?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쌍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왜? 청소년기에 그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자아 정체감이 확립된 사람은 완전하게 확립된 이 청소년들은 성인기에서도 왕성한 사회생활, 왕성한 연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한테 저항하고. 그래서 이 친밀감은 대개 혼인관계 상태의 결혼이 곧바로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밀감이라는 성숙에서도 107쪽 맨 밑에 있습니다. 친밀감이라는 이 성숙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여성은 뭐래요, 지금? 교과서를 넘기세요. 여성은 여성 지금 여성은 배우자의 개방 및 공감 지지를 더 많이 받을 때 더 친밀감이 높아지고요. 남성은 자기 개방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공감 능력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한테 지지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내 배우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성숙. 성인기는 뭐 개인적인 성숙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는 사회의 역할로 지금 어떻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격을 교과서 지금 108쪽에 성숙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저 소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의견에도 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한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 자발적으로 잘 형성이 된 사람은 다양한 상상력과 사고 능력을 소유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 사회 이익을 조화시키고 건전한 사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협력. 그러니까 잘 인격이 성숙된, 그죠? 성격이 잘 버무려지고 잘 성숙된 이 성인기는 사회 발전에도 변화시키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주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해요. 가족관계,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한번 가족관계를 봅시다. 그래서 성인기 사회적 관계의 특징은 뭐래요? 청소년에게 친밀한 관계에 비해 보다 공식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부모에 간다. 이 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어때요? 지금 백구 쪽에 있죠. 부모에 대한 의존을 매듭 지어야 할 시기이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판단, 의식주 유지, 생활 능력의 발달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지금 여기서는 성인기는 신체적, 정신적 뭐라고 해서 지금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식주지나 선의 발달이 필요한 시기.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된대요?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정서적 의존 관계, 그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정서적 의존 관계.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겠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나 오피스텔 얻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딸들은 이제 막 어리가 앙탈을 부리죠. 그죠? 이제 아들들은 점잖게 또 제가 이제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오피스텔에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깨어있는 부모들은 알았어. 그러지만 아직도 내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싶은 부모들은 그저 집에서 다녀라. 부모와 정서적 의존 관계와 금전적 의존 관계를 서서히 벗어나는 시기이다, 이 성인기. 그죠?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에 대한 거부나 소외 또는 부모로부터의 분리와는 다른 독립의 의미죠.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고유성을 받아들이는 자주적인 심리.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서로 상대방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성숙된 인격체로서 부모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부모로서의 고유성을 서로 받아들이는 그죠? 자주적인 심리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친근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어때요? 떨어져 나가 살더라도 계속돼야 되고요. 동시에 성인이 된 자녀와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그죠?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자율성이 발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이제, 왜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이성.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인적 자원, 그죠? 이제 인테크. 여기서 얼마만큼 인적 자원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중요한 친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친구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 시기는 부모가 조금 이제 아닌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닌다고는 나이 들어서 버릴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진짜 이 부분 아니다라는 정리해야 돼. 우리는 나이 들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래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고 걔 아니다. 혜원아, 그냥 쿨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엄마는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인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이성 관계예요. 감정적 유대가 깊어지면 결혼도 가능하다. 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진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 그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제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만약에
청년기에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성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이성과 사귀게 되면 지금 110쪽에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커뮤니케이션, 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죠? 친밀한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때로는 여행도 같이 하면서 한 대상에게만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적 유대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도 가능하다. 근데 제가 참 이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우리는 대학 때 남자친구 사귀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보수적이었거든요. 어디 여행 간다는 거는 꿈도 못 꿨어. 우리 80년대 애들은. 그죠? 80년대들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 저희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성 친구가 생기면은 여행을 가더라고. 여행을. 그만큼 사회가 발달했다는 거겠죠? 네, 받아들여야죠. 그죠? 기타 사회적 발달. 기타 사회적 발달. 이 시기에는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가족과 더 나아가서 친구,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성의 발달로 부모로부터 독립 갈망, 독립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성 역할, 정체성 확립,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선택, 배우자 선택, 결혼 및 자녀, 양육 등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성인기입니다. 참고로 이 인연은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서 자녀들 결혼시켜 억지로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우리 딸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예중예고, 유학까지, 뭐, 피아노로 유학까지 갔다는 게 영어로. 우리 애는 예중예고 다녔지만, 그 예중 다닐 때 영어 학원에서 그랬어요. 외고를 보내라고. 저는 그 원장을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중 다니러 갔다 뭐? 외고를 보내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원장님이 정확하게 애를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 딸이 영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피아노에 대한 게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소망이 나중에 결혼하면 성악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제가 피아노 반주해주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걸 저희 아이한테 그걸 주입시켜서 애를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진다고 그게 애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남이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학은 영어가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이런 큰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애가 이제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애는 별로 이상이 없어. 엄마는 꿈의 이상은 너무 높은데 애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영어학원에서 그냥 자기만의 돈은 엄마 쓰라고 버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애가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잘못 키운 거죠. 잘못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배우자 선택에서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딸이. 제가 누구를 소개시키려고 그랬는데 벌써 친구가 소개받아서,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2달 만에 결혼을 하려고.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항상 어, 소개를 받으면은, 그런데요. 2차는 술 마시는 거, 후부지. 근데 지금의 사위는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까지도 결혼을 딱 결정하고 나서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아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이 친구가 이 사위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가정인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영어 토론에서 만났는데 그냥 무조건, 내 친구 혜원이 해주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고서 그냥 주선한 거예요. 이 사위가 뭐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가정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 사위는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6살 차이거든요.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시아버님은 내가 목사니까 반주할 수 있는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다 맞은 거야. 근데 이 만난 지 2달 만에 얘가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또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빠의 직업이 또 목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너무 부담감이요. 나는 거룩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목사님들은 거룩거룩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사돈까지 목사님으로 만나기는 싫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근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엄마가 좀 싫어하는 분야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래, 엄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내 또 성격상? 아이, 진짜 왜 하필이면 목사야? 그런데 어떻게 애가 좋다는데 뭐 그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애 결혼해서 애한테 그냥 맡겨야 이게 순조롭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눈높이도 있는데 얘랑 충돌해봤자 나아질 건 없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배우자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한다면은 뜯어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우리 가족 관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래도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저희 딸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루빈의 배우자 선택 이론, 배우자 선택 이론을 보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 루벤 배우자 선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근접성 이론. 그죠? 근접성 이론. 이론은 학교나 직장에 가까운 곳에서 지금 어떻게 돼?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상형 배우자는, 이상형, 배우자 이론은 뭐래요? 상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가. 상대가 자신이 바라는 특성과 특질을 갖춘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고 또 가치의 일치 이론 지금 111쪽에 있죠. 가치의 일치 이론은 의식적, 무의식적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인물을 선택. 의식적이자 무의식 자신의 내 가치와 일치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형 배우자 이론 그죠? 동형 배우자 이론입니다. 인종, 경제, 사회적 그죠?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동형 배우자 이론은 인종, 경제, 사회적 특성 등 환경이 자신과 동질성을 지닌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완적 욕구 이론, 그죠? 보완적 욕구 이론은 상대 파트너에게 자신의 부족한 특성을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보완적 선택. 그래서, 이 배우자 선택 이론,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희 딸이, 이제 친구들 다 첼로랑 바이올린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첼로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엄마, 이제 갑순이에요. 갑순이 엄마 결혼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30대인데 대학 교수래요. 대학 교수래. 어디 대학 교수래. 그래서 이제, 뭐, 그 30대 대학 교수면 괜찮겠다.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너무나 저 깜짝 놀랐어. 이 우리 딸한테 엄마 그 결혼 엄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애니?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자기는 5억을 가져올 거다. 5억을 집에서 준비할 거다. 너는 얼마를 몇 억을 여기다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냐? 이거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어디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동네는 또 이제 아파트가 또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주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굳이 데려다 줄 필요가 없는데도 꼭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지금 한 2주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2주 전의 일인데, 근데 몰랐는데, 데려다 주면서 이 주소를 파악하게도 이 아파트의 가격을
걔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하면 자기가 버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 너무 그 얘기 듣고 깜짝,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이게 결혼의 조건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말로만 듣던 진짜 결혼, 이게 이렇게 삭막한 결혼 조건인가? 자기는 5억을 준비하니까 너도 5억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아파트, 이 여자의 아파트 가격까지 얘는 다 이 부모, 그러니까 친정 부모죠. 친정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가격까지 얘는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느냐. 세 번째는 결혼을 하되 내가 버는 건 내가 알아서 하고 네 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딱 선을 긋더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상대 파트너에게 자신의 부족한 특성을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그죠? 여기서는 진짜 나쁜 쪽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서로 이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혼의 조건으로 해서 이런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말고요. 혹시나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무섭고요. 진짜 서로 진짜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보완해주서 부족한 거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상대방의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조화 이론, 조화로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유사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 상대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 딸의 최근에 있었던 이런 상대를 만날 게 아니라 이왕이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 조화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은 근접성 이론, 이상형 배우자는 가치의 일치 이론, 동형 배우자 이론, 보완적 욕구 이론, 조화 이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빈의 배우자 선택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와 사회복지 실천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2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인기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사회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행하고, 우리 성인기에는 타인들이, 가족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시 또는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식단 배포 프로그램이나 식이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건강하자 이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 이게 그러니까 청년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청소년기가 아니에요. 청년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이게 건강한 식단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에서 운동시설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참여를 하자. 이 청년기에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부부 초기, 지금 112쪽에 있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의사소통 훈련, 그 다음에 부부 이해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우리가 요즘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그죠? 혼인신고를 안 한대. 그래서 왜냐? 좀 더 결혼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모르니까 서로 결혼하고서도 탐색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 예방 프로그램으로 부부 상담이나 지금 부부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런 이제 자녀 양육 기술은 또 어떻게 돼요? 출산을 했으면 예비 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잘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도 이 자녀 양육을 겪고 있는 이 자녀 양육을 위한 가정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다양한 지원만, 사회적 지원만 형성으로 지역주민, 여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비부모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하는 거. 그래서 이 자율성 확립, 자기주장 능력, 친밀감 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성인기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장년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하나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